언제나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싶은 수능 개념 정치를 맡은 박봄입니다. 여러분 들리세요? 음악이 클래식이라 좀 작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박봄이라는 제 이름이 진짜 좋습니다. 얼마나 좋으냐면 비발디가 이렇게 저를 위해서 음악을 만들어주기까지 했잖아요. 이 비발디의 음악을 들으면 봄은 뭔가 탄생하고 뭔가 생동하고 이런 느낌이 좀 들죠? 듭니다. 그래서 저도 좀 기분이 안 좋거나 뭔가 좀 슬프거나 그래도 자꾸 밝고 생생하고 그러려고 노력을 좀 하게 돼요. 나이가 들수록 내 이름에 책임을 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이름에 책임을 지셔야 돼요. 점점점 그 책임감은 무겁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박봄으로 살 수 있는 저는 단 한 번의 기회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이름으로 살 수 있는 또 단 한 번의 기회를 지금 갖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막 뭐가 찌릿이라는 것 같아요. 나로 살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 나로 살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꾸려가고 계십니까? 궁금하네요. 네. 오늘 이 시간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의 주제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입니다. 또 이렇게 아주 중요한 얘기들을 하게 될 텐데요. 화면 한번 보시면서 얘기할까요? 196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의 석탄 산업이 막 부흥을 하면서 이 광부들, 석탄 산업 광부들이 막 이제 모여서 그 사택촌에서 살게 됐잖아요. This part is good and that's well understood. So you should laugh if you know what I mean. But it's all 보셨다시피 30가구, 40가구에 하나씩 있는 화장실, 그리고 공동 수도, 그리고 합판으로 이어붙여서 옆방의 소리가 다 들리고 사생활이 하나도 보장되지 않는 환경. 자, 여러분, 우리는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땅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정말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싶고요.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 다르게 살아갈까요? 살아가는 모습들은 왜 이렇게 다를까요? 인권이란 무엇일까요? 기본권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봄입니다. 아까 인사를 너무 살살한 것 같아요. 이건 박봄이라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박봄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 115페이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합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을 복습해 보고 가야 되겠죠? 네. 지난 시간에 헌법이라는 것을 들어갔습니다. 추상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아서 선생님이 노심초사하여 설명하고 덧붙여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잘 정리하고 여기 오신 거 맞죠? 헌법은 학교에 학칙이 있고 또 회사에 사칙이 있듯이 똑같이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대한민국이 왜 생겼는지 그 목적을 적은 그런 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최고 가치 목표가 인간 존중,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헌법의 기본 원리 6가지입니다. 이 6가지 쫙 정리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 6가지를 차근차근 하면서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굉장히 추상적인 법 조항이 나오면 또는 내용이 나오면 이게 어떤 헌법의 기본 원리인지 찾아내는 것 하나, 그리고 이 헌법의 기본 원리를 실현하는 방법 하나 해서 공부하는 방법 2가지입니다. 문제통에서 확인하고 오늘 이 시간 내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보세요. 다음은 우리 헌법의 일부분이다. 이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헌법 원리. 문제에서 친절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헌법 원리 가운데 하나다라고. 그럼 6가지가 머릿속으로 슉 떠올라야 되고요. 선생님이 말씀드렸죠? 추상적인 법 조항 속에서 어떤 헌법의 원리인지 찾아내는 것, 그게 1단계예요. 자, 볼게요.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로 더욱 확고히 하여, 어때요? 명시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서는. 뭐가요? 자유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의 대표 조항이 바로 이 조항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외울 필요는 전혀 없어요. 볼게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자 보세요. 우리나라는 정당 설립의 자유가 있는데 그 정당이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는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조항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난 헌법의 기본 원리는 자유민주주의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볼게요. 1번. 국가 권력 분립의 근거가 된다. 말씀드렸죠. 여러분,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말은 기본권 보장. 그렇나요? 기본권 보장 세트 간다. 권력 분립. 또 하나, 법치주의. 이 세트는 외우셔야 돼요. 이해하시고 외우셔야 됩니다.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1번 맞죠. 2번, 개인보다는 국가를 중시하는 거다. 아주 명백하게 틀린 겁니다. 2번 맞죠. 왜요? 자유주의는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는, 간섭하지 마. 자유를 강조하는 거죠.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볼게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보장. 국민주권과 관련이 깊지만 국민주권의 실현 방법은 자유민주주의의 실현 방법과도 깊은 관련성이 있어요. 맞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정치적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것. 그렇죠. 그 다음에 권력 창출의 정당성을 국민의 합의에 기초하고 있다. 국민에 의한 지배라는 민주주의가 합쳐진 겁니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합쳐진 것. 따라서 정답 명백하게 2번입니다. 찾으셨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추상적인 내용에서 어떤 기본 원리인지 찾아내고 그리고 하나하나 가는 것.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15페이지 20번째 시간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재밌는 정치 로드맵에 선생님이 이렇게 썼습니다. 기본권. 인간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프닝에서도 보셨지만 인간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그런 권리들을 정말 똑같이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도 나타나고 있고 기본권 보장은 정말 우리 사회에 아주 중요한 화두가 됩니다. 그 얘기를 오늘 이 시간에 하려고 합니다. 우리 헌법이라는 내용 속에 보면 기본권 보장이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설립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장에 딱 나타나 있고요. 되셨나요? 네. 그럼 딱 오늘 이 시간 공부할 내용을 다음 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헌법의 제2장인 국민의 권리와 의무, 기본권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기본권은요, 다 같이 똑같은 크기의 기본권이 아니라 이렇게 약간 이렇게 가장 큰 기본권, 그리고 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 이렇게 좀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류 체계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딱 보시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조항이 대장 기본권. 그래서 전체적으로 헌법의 목적이 되기도 했잖아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조항. 생체 실험,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대량 학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나서 이제 각국은 헌법에다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조항을 넣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인간은 그 자체로 목적이지 지배의 대상, 통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섬김의 대상이 된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조항입니다. 그럼 보세요. 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권들입니다. 아래에 있는 기본권들이. 그래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행복 추구권이 보장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행복이라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어떻게 규정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맛있는 거를 먹는 것이 행복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정치에 참여해서 바꾸는 것이 세상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것이 행복일 수가 있고 행복이 너무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딱 명확히 나열하고 규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이 행복 추구권을 포괄적인 기본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본권들이 있는지 한번 써봐야 되죠. 그래서 밑에 개별적 기본권들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개별적 기본권에는 생명권, 일조권, 스포츠를 볼 권리,
스포츠권, 그 다음에 잠잘 권리, 수면권 등등 이런 많은 기본권들이 있는데요. 이런 거 다 써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기본권은 헌법에 써 있지 않은 기본권입니다. 생명권을 보장해 주겠다. 햇빛을 쏘일 권리를 주겠다. 스포츠, 재밌게 볼 권리 있다. 잠잘 권리 있다. 무슨 권리 있다. 하는 것들 다 써놓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권리들을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개별적 기본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헌법에는 그럼 어떤 기본권이 써 있냐면 헌법에는 바로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하는 5가지의 기본권들이 써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체계를 다시 한 번만 간략하게 이쪽에 와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 시간 20번째 시간. 국민의 권리와 의무, 기본권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기본권은 체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체계가. 어떻게요? 대장 기본권, 목적이 되는 기본권, 인간 존중. 인간 존중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기본권. 그것이 바로 자유, 평등, 그리고 참정, 청구, 사회권. 그리고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헌법에 열거된 것 중심으로 이런 체계로 공부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나열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개별적 기본이라고 부르고 개별적 기본권, 개별적 기본권이라고 부르고 이것들을 모두 포괄하는 걸 한마디로 행복추구권이다. 왜냐하면 누구는 자유로울 때 행복하다고 느끼고 누구는 평등할 때 행복하다고 느끼고 누구는 정치에 참여할 때 행복하다고 느끼고 누구는 잠잘 때, 누구는 스포츠를 볼 때, 누구는 햇빛을 쏘일 때 행복하다고 느끼니까 이 행복추구권의 이 내용들 개별적인 건 무수히 많고요. 그래서 얘를 포괄적 기본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헌법에 써 있는 기본권 중심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되셨습니까, 여러분? 자, 오늘 이 시간의 주인공은 바로 기본권이에요. 얘가 주인공이에요. 그러면 이 기본권은 어떻게 기본권에 대한 의미를 먼저 이야기하고 첫 번째 의미를 먼저 이야기하고 이것의 성격과 어떻게 발달을 했는지 발달 과정.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기본권 가운데서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것도 있고 행복추구권이라는 아주 추상적인 것도 있는데 특히나 이렇게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자유, 평등,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하는 두 번째 기본권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기본권도 이거 왜 들어갔죠? 네,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권의 제한과 그리고 국민의 의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배울 거 정리할게요. 20강 제목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입니다. 그중에서 우리는 국민의 권리를 기본권이라고 써봤어요. 예. 기본권은 헌법에 나와 있는 기본권은 이렇게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대장 기본권, 그리고 이 대장 기본권을 실현하는 수단이 되는 기본권. 우리는 이 시간에 헌법에 나와 있는 기본권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중심으로 살펴볼 거예요. 네. 전체적으로 기본권의 의미, 성격, 어떻게 발전했는지 1. 두 번째, 이 기본권 각각의 내용들. 세 번째, 기본권의 제한과 국민의 의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험에 여기서 가장 잘 나오는 것은 바로 이 기본권의 내용입니다. 한 해도 빠짐없이 나와요. 그럼 학생들이 물어봅니다. 지금 이게 헌법 안에 있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배우는 거잖아요. 헌법 조항을 외워야 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헌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헌법 안에 있는 정치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 인권은 뭐지? 기본권은 뭐지? 자유권은 뭘까? 평등권은? 이런 내용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조항을 절대로 외우려고 하시거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럼 첫 번째 뭐부터? 기본권부터, 의미, 성격, 발달 과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기본권. 이 자체의 의미. 이거의 의미부터 볼게요. 선생님이 요 아래다 이렇게 기본권을 쓸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쓰세요. 기본권. 기본권을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뭐냐면 선생님이 계속 국민의 권리를 기본권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헌법에 규정하여 보장하는 인권이다. 자, 보세요. 지금 보니까 기본권은 헌법에 써 있는 인권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기본권하고 인권이 뭐가 다른 거지? 이런 생각이 팍 듭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기본권하고 인권을 그냥 막 혼용해서 쓰거든요. 그런데 기본권하고 인권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인권이 뭔지 한번 해볼게요. 인권. 인권은 인간으로서 가지는 권리입니다. 다시 쓰면 인간으로서 가지는 초국가적 권리. 다시 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나라, 어떤 시대, 어디에서 태어났건 간에 관계없이 모두가 가지는 권리, 그게 인권이에요. 자,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는 권리가 바로 인권이에요. 그런데 자 보세요.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바로 입헌주의가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입헌주의는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을 만드는 것, 세우는 것, 이게 바로 입헌주의였죠, 여러분. 헌법을 세우는 주의, 입헌주의. 잘 보겠습니다. 원래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으로서 가지는 권리를 가지고 태어나요. 평등해야 되고요. 인간 존중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유로워야 하고요.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는 권리들입니다. 그런데 이 권리들이 절대 왕에 의해서 또는 국가 권력에 의해서 제한을 받거나 침해를 받는 경우가 생겨요. 안 되겠구나. 이제 이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헌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 안에다가 그 인권을 썼어요. 헌법에 쓴 인권을 기본권이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시나요? 다시요. 원래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침해받거나 제약받는 경우가 많으니까 헌법에다가 특별히 써놨어요. 그것을 기본권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기본권은 헌법에 쓴 인권입니다. 그럼 여러분, 자, 이 기본권의 성격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기본권은 원래부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걸까? 아니면 헌법에 국가가 써줘서 생긴 걸까? 이런 의문이 들어요. 기본권은 원래부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걸까? 아니면 국가가 헌법에 써줘서 우리가 갖게 된 걸까?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권의 성격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보겠습니다. 뭐냐면 기본권이라는 건 말이지, 자꾸 들어가네요. 기본권이라는 건 말이지, 이게 아니네요. 기본권이죠. 국가 성립 이전부터 존재해왔던 인권이야, 인권이라고. 원래부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었던 거야. 기본권은 자연권이야. 원래부터 우리가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던 자연권이야. 즉 다시 말하면 천부 인권이야. 이런 생각이 있는가 하면 기본권은 국가 성립 이후에 기본권이라는 걸로 헌법에 써줬기 때문에 탄생한 거야 라는 생각이 나타났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거는 현실에서 국가가 정해준
권리다라는 사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기본권의 성격에 대해서 두 가지 생각이 맞붙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기본권은 인권을 헌법에 규정한 걸 기본권. 헌법에 규정한 인권을 특히 기본권이라고 부르니까 그게 원래 있었던 거냐 아니면 헌법에 써줬던 거냐 국가가 써준 거냐라는 생각이 충돌합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야 라고 하는 게 자연권 사상. 아니 현실에서 국가가 정해준 거야 기본권은 라고 보는 것이 실정권 사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딱 가보면요. 이 자연권 사상은 기본권의 절대성을 강조합니다. 원래부터 사람은 인권이라는 것을 하늘이 부여해서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편의상 헌법에 써놨을 뿐이야. 그래서 이 기본권은 아주 절대적이고 누구도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요. 국가는 이 기본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라고 봅니다. 그런데 국가 성립 이후에 국가가 현실에서 정해준 권리가 바로 기본권이라고 보는 그 실정권 사상에서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도 있다고 봐요. 기본권의 상대성. 왜냐면 기본권은 현실에서 국가가 정해준 거니까 국가가 필요에 따라서는 법률을 만들어서 제한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서는 기본권의 제한이 가능하죠. 기본권의 제한이 가능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한 내용 정리. 원래부터 인권을 가지고 있었다. 입헌주의가 성립되면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을 만든다라고 하는 입헌주의가 성립되면서 특히 헌법에 적은 인권을 기본권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기본권을 원래부터 있었던 자연권, 인권이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현실에서 국가가 정해준 권리라고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부딪히게 되었다. 보셨죠? 그래서 자연권 사상은 기본권의 절대성, 국가는 기본권 보장하려고 만든 수단이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실정권 사상은 현실에서 국가가 줬으니까 국가가 필요에 따라서는 제한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내용들이 실제로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몇 페이지냐면 116페이지예요. 116페이지를 딱 보면 처음 보세요. 자연권 사상의 표현 이렇게 표되어 있죠? 미국의 독립선언문 한번 봅시다. 독립선언문의 첫 번째 줄을 딱 보면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조물주에 의해서 불가양, 절대로 양도할 수 없는 하늘이 부여한 천부인권 사상, 자연권 사상을 표현하고 있죠. 되셨나요? 네,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보세요. 프랑스 인권선언 한번 보세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원래부터 자연권 사상 표현이죠. 자유롭다. 그 다음에 우리 헌법에 볼게요. 우리 헌법 딱 보니까 10조 보세요.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해놓고 밑줄 그으세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불가침입니다. 절대로 침해할 수 없는 어떤 사상입니까, 여러분? 기본권은 절대적이야.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인권이거든 하는 자연권 사상이 드러나 있는 거죠. 불가침해. 게다가 여러분 37조에 한번 가보세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밑줄 그어주세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헌법에 안 써 있어도 보장해준다. 다시 말하면 원래부터 인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헌법에 써 있든 안 써 있든 보장해주겠다. 자연권 사상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밑에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2항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 침해하면 안 돼. 국가는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 침해하면 안 돼. 제한하면 안 돼. 라고 말하고 있죠. 역시나 자연권 사상입니다. 아, 그렇다면 우리 헌법은 이 기본권에 대한 생각, 자연권 사상과 실정권 사상이 있는데 그중에서 자연권 사상을 받아들이고 있구나 라는 거 확인하셨습니까?
여기까지 끝입니까? 그 밑에 보세요, 여러분. 그 밑에 보면 2번 실정권 사상 보세요. 우리 헌법은 실정권 사상도 드러나 있습니다. 저쪽으로 가서 다시 한 번만 얘기해 볼게요. 자,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고 우리 헌법에 써 있습니다. 제한할 수 있다라고 우리 헌법에 써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한할 수 있다라고 써 있으니까 실정권 사상이 드러난 거예요. 아까 또 뭐 봤습니까? 헌법에 써 있지 않아도, 헌법에 열거되지 않더라도 보장해 준다라고 했습니다. 왜요? 헌법에 써놓은 것만이 기본권이 아니니까. 원래부터 사람들은 이 인권이라는 걸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잘 보세요. 우리 헌법은 자연권 사상과 실정권 사상을 모두 받아들이고 있구나. 우리 헌법은 자연권 사상과 실정권 사상의 조화를 꾀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권 사상, 실정권 사상. 자연권 사상은 기본권의 절대성, 실정권 사상은 제한할 수도 있다라는 것에 포인트를 두고 이렇게 보면요. 조항 같은 걸 보면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성격까지 지금 보았어요. 이제 세 번째 기본권의 발달 과정입니다. 네. 기본권의 발달 과정은 자유의 확대 1단원을 할 때 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복습한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발달 과정. 이거 어디서 공부했다고요? 1단원. 자유의 개념을 할 때 공부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때 했던 거 기억을 떠올려 가면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어떻게 확대됐는지 생각나시죠? 예. 처음에 사람들은 어떤 거 주장했어요? 시민혁명기의 사람들은 제발 국가야 나 간섭하지 마였죠. 그쵸? 내 재산을 보장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내 신체의 자유 이것들을 강조했습니다. 국가는 제발 간섭하지 마. 뭐였죠, 여러분? 국가로부터의 자유였죠. 이것은 나중에 어떤 기본권으로 발전하게 돼요? 지금 기본권의 발전 과정을 보는 거예요. 제발 나를 건드리지 마, 간섭하지 마, 억압하지 마 하는 자유권으로 발전이 되게 되었다고요. 그러다가 여러분, 네. 선거권 확대 운동기. 이 시기에 오면서 사람들은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싶어졌죠.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국가 속으로 들어가서 국가에 의한 자유. 국가애로의 자유. 국가 속으로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국가애로의 자유라고 불렀고 이건 나중에 어떤 기본권으로 발전을 하게 돼요? 이건 참정권이었죠. 여러분 생각 안 나시면 안 돼요. 이 사항들 공부할 때 다 했던 내용들이에요. 네, 이제 마지막 보겠습니다. 자본주의의 모순, 빈부격차, 환경 문제 등등등 막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 재산을 보장하고 내 신체의 자유,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그 보장을 국가에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로요? 국가에 의한 자유로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발전하게 되죠? 어떤 기본권으로? 사회권으로 발전을 하게 되죠. 그럼 자 보세요. 기본권의 발전 순서를 지금 봤는데 자유권이 참정권으로 변하고 이것이 사회권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본권의 이 종류가 커진 겁니다. 자유권 가장 역사적인 기본권이었다가 참정권이 추가가 되고 지금 현재는 자유권, 참정권, 그리고 사회권
등등 기본권이 이렇게 풍성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권을 가장 오래된 기본권, 역사적 기본권이라고 부르고 이 사회권은 최근에 나타나서 현대적 기본권이라고 부릅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내용 보면 기본권의 의미와 기본권, 헌법에 규정된 인권, 그거의 성격, 그리고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1단원의 자유의 개념을 배웠던 것들을 떠올려 가면서 여기까지 봤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의 핵심 두 번째, 이제는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등등 하는 그런 기본권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기본권의 내용. 자, 보세요. 기본권의 대장 기본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대장 기본권입니다. 그리고 개별적 기본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개별적 기본권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헌법에 열거된 것 5가지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116페이지 아래 보시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이 내용은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했고요. 그리고 앞서서도 했기 때문에 쫙 넘겨서 이제 평등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1번 평등권이라고 할게요. 저는 평등권. 기본권은 헌법에 써 있는 인권.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 평등에 대해서 어떻게 써놨냐면 바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써놨어요. 예,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라고 했을 때 이 법 앞에 평등이 의미하는 바, 그것은 바로 기회를 똑같이 주는 기회균등이며 또 플러스 기회를 똑같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는 기회균등이며 또 능력과 또는 여건과 또는 상황에 따라서 달리 대우하는 상대적, 비례적, 실질적 평등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미 1단원에서 평등의 2가지를 배웠죠. 1단원에서 평등의 2가지 배웠습니다. 어떤 평등?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평등과 그리고 차이를 인정하는 평등 2가지를 배웠습니다. 우리 헌법에 있는 이 법 앞의 평등이 의미하는 바는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이 평등과 차이를 인정하는 이 평등 2가지 모두를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평등권에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대학에 갈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도 줍니다. 기회균등. 그러나 성적에 따라서 또는 능력에 따라서 학교 가는 거 다르고요. 그렇죠? 사회적 약자, 여성, 장애인들 배려하고요. 차이를 인정하는 평등과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기회균등 평등 같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헌법에 나와 있는 이 평등권의 내용입니다. 이 평등권의 성격은 각각의 기본권의 성격을 기억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본질적인 기본권에 해당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전제 조건이에요. (2012년) 수능에 바로 이것이 출제가 됐었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평등이 기본이 되지 않고서는 자유가 의미가 없고요. 참정권이 의미가 없습니다. 평등하다라는 것이 밑바닥에 깔린 상태에서 전제된 상태에서 모두의 자유, 모두의 참정권, 모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의미가 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평등권은 가장 본질이 되는 기본권이면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 밑바탕, 전제 조건이다라는 거죠. 되셨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유권을 볼게요, 여러분. 네, 이제 헌법 조항을 이야기하면서 가야 되니까. 네, 두 번째 자유권.
자유권은 한 4가지 또는 어떤 교과서에서는 5가지 또는 3가지 이렇게 분류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근데 이 분류 자체를 외우려고 하실 필요는 되게 없어요. 그럴 필요는. 네. 저는 한 4가지로 써보면 신체의 자유, 정신적 자유. 이걸 빼야 되겠네요. 정신적 자유, 그리고 사생활의 자유, 그리고 경제적 자유. 우리 헌법에 써 있는 내용이에요. 예. 신체의 자유의 내용을 한번 보면, 신체의 자유는, 억압받거나 또는 제한받을 그 가능성이 큰 때가 바로 언제일까요? 우리가 범죄 혐의를 받거나 또는 그런 이유 등으로 해서 잡혀갈 때. 그렇죠. 경찰서에, 검찰에 잡혀갈 때, 감옥을 가야 될지도 모를 때, 체포될 때, 그때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을 가능성이 가장 크죠. 그래서 우리 헌법의 자유권 관련된 조항 중에서 이 신체의 자유는 대부분 구속되거나 체포되거나 할 때 가급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어려운데 죄형 법정주의, 영장주의, 고문금지, 이런 용어들이 나오면 이것들은 다 신체의 자유 보장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당연히 쉽죠. 고문을 금지하는 건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 그런데 잘 보세요. 죄형 법정주의는 뭐냐면 범죄가 되고 형벌을 주는 것은 반드시 법으로 정해진 거에 따라서 해야 된다. 법으로 정해진 거에 따라서 하지 않고 범죄로 규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형벌을 주는 것을 자의적으로 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이 범죄인가 아닌가, 그래서 형벌을 주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는 법으로 정해서 한다. 이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또요, 체포되거나 구속될 때 이건 신체의 자유에 제약을 받는 거죠. 그럴 때는 반드시 영장, 종이 같은 거거든요. 영장을 발부받아서 여기 영장입니다. 체포영장입니다. 구속영장입니다. 그게 있을 때만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할 수 있다.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 죄형 법정주의, 영장주의, 고문금지 등등등 여러 조항이 나오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면 신체의 자유 보장과 관련이 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정신적 자유는 내면적으로 보면 내면적 정신적 자유에 보면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이런 것들. 그리고 외면적 정신적 자유를 보면 표현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거 보장한다라고 분명히 써 있어요. 그리고 사생활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에 대한 자유, 주거의 자유, 등등등. 거주 이전의 자유,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것이 사생활의 자유냐, 양심의 자유가 정신적 자유냐,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문제 절대로 안 나옵니다. 네. 경제적 자유 하면 재산권 행사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이런 것들 여기에 들어가죠. 여러분 하나만 기억하시면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것이 자유권에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볍게 보세요. 가볍게. 신체의 자유, 정신적 자유 이런 것들이 있구나. 가볍게 보시고 그 중에서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요. 네. 죄형 법정주의, 영장주의, 고문금지 등등등 이런 거 나오면 신체의 자유, 자유권과 관련이 깊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재산권이 바로 자유권에 해당이 된다라는 사실 기억하시면 되고요. 항상 기억하셔야 될 거, 기본권 공부할 때 중요한 거 바로 성격이었죠. 성격. 이 자유권은 우리 계속 반복이 되었지만 나 간섭하지 마, 나 건드리지 마 하는 굉장히 소극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 자유라는 게 사실은 기본권, 인권의 핵심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자유가 없이 인권을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핵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등등등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성격 기억하시고 봤습니다. 두 번째 자유권까지 봤어요. 이제 세 번째 가겠습니다. 세 번째.
세 번째 뭐냐면 참정권입니다. 참정권은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권리,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권리죠. 그래서 이 참정권은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종류를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선거권. 선거권은 대표를 뽑는 권리죠. 선거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무단임권. 그리고 국민투표권. 여러분, 국민투표, 국가의 중요한 정책 결정에 국민이 찬반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국가의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거, 국민투표, 참정권의 한 예가 되고요. 선거권, 우리 대표를 뽑으러 가요. 예, 이게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중요한 참정권의 하나가 되고요. 또 하나 공무단임권입니다. 단임권, 자 보세요. 저는 3학년 4반 담임이었습니다. 담임 3학년 4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게 담임이죠. 그렇죠? 공무단임권은 공적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누구나 공적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 다시 말하면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정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때 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 연령 제한이 있었어요. 네. 그때 왜 우리 모든 국민은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서 40살이 되면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맞네 라고 해서 실제로는 그 연령 제한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이게 공적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 됐죠? 이렇게 종류를 살펴봤습니다. 그럼 여러분, 참정권의 성격을 한번 또 볼게요. 권리의 성격을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격 굉장히 적극적이죠. 그리고 능동적이다.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권리,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이런 성격 가지고 있다. 여기까지 이제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갈게요. 네 번째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 바로 청구권입니다. 청구권. 네. 청구권은 청하고 요구하는 권리예요. 청하고 요구하는 권리. 모든 국민은 청하고 요구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국가에게. 국가에게 뭔가를 요청하고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것이 바로 청구권입니다. 청구권은 그래서 5가지로 종류가 나와 있어요. 5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실제로 작년 모의고사에서 구체적으로 이 한 가지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막 암기하고 그럴 필요는 없지만 대강의 이해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교재에 보시면요. 교재에 보시면 청구권, 우리 헌법 해서 26조 1항 거기 나와 있죠. 거기 보시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청구권의 첫 번째 종류, 청원권입니다. 청원권의 뜻은 거기 나와 있죠. 뭐라고요? 국가기관에 문서로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문서로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청원하고, 청하고, 요청하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청구권이죠. 그 중에서 특히 청원권은 문서로서 요구하는 권리를 청원권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을 요청하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재판 청구권이죠. 되셨습니까? 이제 세 번째 가볼게요. 세 번째.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등등등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자, 쓰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형사 보상 청구권입니다. 여러분, 청구권의 종류는 안 어려워요. 왜냐면 다 청 이렇게 다 써 있습니다. 형사 보상 청구권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자, 볼게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수사를 합니다. 수사를. 그리고 이 사람이 범인인 것 같으면 재판을 해요. 네. 그리고 그거에 따라 감옥에 가거나 뭐 하거나 하죠. 자,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열심히 수사를 해서 이 사람이 범인 같으면 재판으로 넘겨야죠.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기소가 뭐냐면 수사에서 범인인 것 같으니 범죄가 성립된 것 같으니 재판으로 넘겨서 재판정에서 한번 알아보자. 기소입니다. 그래서 기소는 재판을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재판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판결을 내리죠. 그럼 자 보세요. 기소는 누가 하냐면 검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가. 그리고 판결은 누가 하냐면 판사가 하게 되어 있죠. 법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잘 보겠습니다. 어떤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재판장에 가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 사람이 이 범죄를 저지른 것 같은데 의심이 되는 사람 해서 피의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게 되면 이 사람이 똑같은 이름이 뭘로 바뀌냐면 피고인으로 바뀝니다. 피고인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그럼 잘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것 같아서 데려왔습니다. 혐의가 있어서 피의자죠. 근데 이 사람 다시 집으로 보내주면 어디로 잠적할 것 같아요. 안 되겠다. 구속 수사해야 되겠다. 구속 피의자. 그리고 구속 피고인이에요. 열심히 구속해서 혐의가 있으니까 막 수사를 했어요. 그랬는데 검사가 나중에 딱 보니까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불기소 딱 하게 되면 이 구속 피의자는 정말 열받죠. 그렇죠. 그동안 구속된 상태에서 정말 그런 모욕을 견뎠는데. 그렇죠. 또 보겠습니다. 구속 피의자가 가가지고 피고인으로 재판을 열심히 받았습니다. 정말 저 범죄 안 저질렀다니까요. 이렇게 막 하다가 결국 판사가 무죄 이렇게 합니다. 억울해 죽겠죠. 그렇죠? 이렇게 피의자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하거나 받거나 피고인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나게 되면 너무너무 억울한 그 사람들은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네. 여러분 여기서 뭐 구속 피의자, 기소, 불기소, 뭐 피고인 이런 용어는 안 외우셔도 됩니다. 네, 여기 헌법 조항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선생님이 도식화해서 설명을 한 것뿐. 네. 억울하게 이렇게 의심을 받아서 또는 재판장에까지 가서 이렇게 국가로부터 피해를 받은 국민들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국가 배상 청구권입니다. 여러분 거기 어떻게 써 있냐면 보세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해보겠습니다. 이건 실제로 있었던 사례. 어떤 사람이 정보처리 기사인가요? 그거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봤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시험이었거든요.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딱 거기서 불합격하셨습니다. 그런 거예요. 절망하면서 다시 시험 봤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딱 알고 보니까 그 애초에 처음에 합격했던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이 실수로 불합격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줘서 다시 시험을 보고 다시 준비하고 이랬던 거죠. 이런 것이 바로 아주 미약하게 얘기하면 국가 또는 공무원의 실수로 피해를 받은 국민이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국가배상 청구권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볼게요.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입니다. 구조 청구권. 이 말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범죄 피해를 받은 국민이 국가에 그 구조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범죄 피해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찾아보니까 정말 내 피해를 보상해 주지 못할 정도로 무자력인 사람 또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범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예? 행방을 찾을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 국가가 보상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거 아주 경미한 걸로는 안 돼요. 뭐 제가 소매치기 당했습니다. 범죄 피해 받은 거죠? 그렇죠? 소매치기 10만 원 제 지갑 국가에 대놓고 찾아봤더니 그냥 정말 무자력인 사람이더라고요. 국가 해주세요. 찾아봤더니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국가 보상해주세요. 이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범죄 피해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범죄, 뭐 실명이 되거나 정말 뭐 장애가 되거나 그래도 되게 미약한 정도입니다.
그래도 이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이라는 건 우리나라에서 정말 독특하게 보장해주는 그런 국민의 권리로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청구권의 종류 5가지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청구권의 종류 5가지 살펴보았는데 이 5가지를 각각 막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청원권 문서로 재판 청구, 재판 요구하는 거, 그 다음에 형사보상 청구권,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국가 배상 청구권, 공무원의 실수로 내가 피해봤을 때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청구권의 성격을 여러분 딱 보면 이 성격을 보면 청구권의 성격 적극적이고요. 저 요구하니까 적극적이고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이고 절차적인 기본권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절차적, 수단적 기본권이 바로 청구권의 특징입니다. 국가의 어떤 수단을 통해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요구하고 있으니까 이런 성격들을 가진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볼게요. 이제 마지막 5번 바로 사회권입니다. 여러분 사회권은 국가에 대해서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요구하는 거죠.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권의 대장 기본권이에요. 사회권의 대장 조항이 바로 인간다운 생활 보장입니다. 여러분 정말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먹고 자고 이런 것들이 인간다운 삶이라고 할 수는 없죠. 먹고 자고 하는 것은 사실 동물도 하는 거니까 인간다운 생활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게 들어가야 돼요. 교육받을 수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일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인간답다라고 얘기한다면 정말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어야 되는 거. 그래서 사회권의 핵심적인 내용은 교육, 근로, 환경입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거, 근로에 대한 거, 환경에 대한 얘기 나오면 무조건 사회권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다운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회권은 국가에 적극적으로 뭔가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이거 역시도. 그래서 이게 적극적 권리. 그리고 이 사회권은 이 헌법에 써 있는 것 외에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헌법에 써 있는 것만 보장이 돼요. 그래서 열거적, 헌법에 써 있는 것, 개별적 권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어떤 거와 비교해서 특징이냐면 자유권과 비교해서 특징이에요. 자유권은 헌법에 다 쓸 수가 없어요. 맛있는 거 먹을 자유, 잠잘 자유 다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헌법에 써 있는 자유권은 굉장히 포괄적인 거거든요. 물론 영역을 신체의 자유, 정신적 자유, 사생활의 자유, 경제적 자유 이렇게 나눠놨지만 그 안에 자유권의 내용을 모두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유권 포괄적입니다. 그렇지만 사회권은 교육, 근로, 환경, 사회적 약자 배려 등등 이렇게 딱 규정된 것만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열거적이고 개별적인 기본권이라고 부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국민의 의무 놔두고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요 주제 기본권입니다. 기본권이 무엇인지 그 의미 되새기시고 그 기본권은 어떤 성격을 가졌었는지 여러분 보시고 그 기본권의 내용 5가지 보았습니다. 5가지 억지로 암기하거나 이러지 마시고요.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그리고 각각의 기본권의 성격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지요.